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줄리의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이제 물리 20번째. 그래서 정말 물리가 이제 끝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박수.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절을 달려왔고요. 오늘은 이제 전류, 그리고 전력량을 계산하는 것들, 그리고 또 전기가 자석으로 인해서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기계들 안에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검정고시를 공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꿈을 찾아가고 또 비전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니 여러분이 잘 감당해내시리라 믿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2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전기 에너지 그리고 전류의 자기작용 이런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죠. 너무너무 쉬운 파트인데, 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 정말 필수로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쓰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쵸? 전기밥솥, 전기 난로가 되죠. 빛 에너지로 쓰일 때 형광등과 전등, 운동 에너지로 쓰일 때 세탁기와 선풍기, 그 다음에 소리 에너지가 오디오와 스피커, 이렇게 전기를 사용했을 때 이것들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잴 때 무엇을 이제 보냐면 전압, 그리고 전류, 그리고 시간입니다. 전압, 얼마만큼의 세기로 그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며 그 전기 에너지 세기가 흐름이 얼마나 더 강하고 또 약한지, 그리고 시간을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전체 전기 에너지의 양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홈워크로 쓰고 이 이제 부분을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기 에너지를 쓸 때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줄이라고 있습니다. 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이야기했었죠? 일의 양. 그쵸? 일의 양은 어떻게 했었어요? 그쵸?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생각납니까, 여러분? 다 이제 이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일의 양을 이제 이렇게 나타낸 사람이 바로 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의 양이 또 뭐랑 같다고 했냐면 에너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건 이제 에너지와 같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에너지의 단위를 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어떨 때입니까? 1볼트로 1암페어로 1초 동안 흐를 때, 중요한 건 이제 1초인데 1초 동안 흘렸을 때 공급된 전기 에너지 양을 바로 이제 몇 줄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전력 파트인데요. 여러분, 이 전력 파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자, 1초 동안이라고 해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1초 동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1초 동안 전기기구에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인데, 그 1초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이제 우리가 전기 에너지에서 전력으로 되면서 와트 또는 킬로와트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1와트라고 하면 1초 동안에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할 때의 전력을 1와트다라고 하는데, 1볼트의 전압으로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의 전력과도 동일하기 때문에 전력은 VI다,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P는 VI,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우리가 문제로 나왔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방금 전력량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이번에는 전력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이번엔 전력량입니다. 전력량.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그러니까 전력은 아까 V 곱하기 I라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거기에다가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사용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전력량으로 나타내고, 그러니까 와트에다가 이제 hour 해서 와트시라고 읽거나 아니면 킬로와트시라고 하는 그런 단위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와트시라고 했으면 1와트의 전력을 1시간 동안 사용할 때의 전력량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인데, 이 전력이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W는 VI T를 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요 밑에 보면은 전기의 안전한 사용 방법인데 이거 너무나 간단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에 맞게 예를 들면 110V면 110V, 220이면 200, 220. 그다음에 젖은 손으로 절대 만지면 안 되죠. 감전 위험이 있지요. 그리고 한 콘센트에 여러 개 전기 제품을 너무 많이 연결하여서 사용하지 않고 용량에 맞는 퓨즈를 사용하고 큰 전기용품, 세탁기와 같은 전기를 많이 먹는 전기용품은 접지하여 사용한다 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류가 이제 자기작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장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자기장이라는 것은 자석 주위와 같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자석이 있어요. 자, 우리 자석이 있다. 그러면 이 자석이 그냥 자석이 아니라 이 자석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쵸? 이 공간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기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기장은요. 자기장 속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물결 미추미추랍니다. 지침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그러면 N극에서 자, N이 있고 S극 있잖아요. 그러면 N극에서 나가게 되는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N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밑에 있는 그림을 봐도 이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자기장이 있는데 이 자기력이라고 한 단어는 자석이 세부치를 당기거나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N극과 N극이 있고 S극이 있고 N극과 S극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N극, N극끼리는 서로 밀어낼 거예요. S극, S극끼리도 서로 밀어낼 거예요. N극과 S극은 서로 끌어당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힘, 같은 극끼리 일어나는 힘을 청력이라고 얘기하고 서로 다른 극끼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자기력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는지를 선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자기력 선이에요. 여기 보면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N극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S극으로는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이제 이런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바로 자기력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한번 물결 밑줄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그래서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도중에 교차하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커요. 그러면 지금 촘촘한 구석이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자기장의 세기가 크다. 여기도 어떻게 돼요? 여기 끝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자기장의 세기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장이 예전에는요, 여러분 이게 고등 검정고시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중등 검정고시로 이렇게 내려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도 문제를 살펴보겠지만 이제는 이제 고등 검정고시에 있었던 것이 많이 중등 검정고시로 내려왔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 사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 고등 검정고시에는 무엇이 출제될 것이다. 그렇죠. 수능에서 나오는 개념이었던 아주 어려웠던 개념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고등 형태로 나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검정고시에서 중요한 것은 개념, 그리고 이해, 암기가 있으면 암기하는 거는 여러분 정말 당연히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 개념과 이해가 두 번째로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 암기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보면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이라서 직선 도선이다.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기가 흐르는 선이요. 전기가 흐르는 선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직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일직선이 이 주위에 자기장이 어떻게 가나 했더니 바로 어떤 모양이 이제 나옵니까? 그렇죠. 이 손 모양.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한번 그려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흘러가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시계 방향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입니까?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오른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오른쪽 손가락이 엄지 손가락이 위로 가면 다른 나머지 손가락들은 무엇을 가리켜요? 시계의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이건 이제 전류의 방향이 위쪽일 때요. 위쪽. 자, 위쪽일 때고, 자, 만약에 이것이 이제 위쪽일 때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만약에 자기장의 방향이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그럼 여러분 손을 거꾸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손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계 방향이 됩니다. 시계 방향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일단은 무엇을 알고 있어요?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예를 들어서 도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도선에 어떤 이제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이렇게 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판이 있고, 여기 가운데서 이렇게 어떤 이제 구멍이 뚫려가지고 여기로 이제 전기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여기에다가 나침반을 놓고 여기에다가 나침반을 놓아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리키느냐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방향은 이렇게 간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 가리키는 끝에가 어느 극입니까? N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화살표는 N극인 거예요. 끝에가. 자, 그러면 여기 나침반 지날 때 얘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쵸? 그리고 N은 빨간색, S는 파란색이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S, 여기는 N 이렇게 표시가 되는 나침반이 될 것이고, 반대쪽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N극이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가 S극인 이런 형태로 이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다 그려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문제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자기장의 세기.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뭐였어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크고요. 도선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큽니다. 이 주변으로 갈수록 더 이제 빽빽하게 모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원형 도선 주기 자기장이 있는데 이건 안 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자기장의 세기 얼마나 이제 자기장이 클까? 이거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전류의 세기가 원형 도선에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자기장이 크고, 뭐 이제 중심에서 더욱더 커지고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이야기들이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넘어갈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만약에 자석이 이렇게 말굽 자석으로 생겼으면 어떻게 되니? 뭐 이런 얘기들 있는데 이것도 이번 시간에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선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한 거고요. 제가 안 중요하다고 하면 안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이거를 맞추기에는 다른 걸 공부하는 게 더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이고 지나갈 거고요.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장과 전류 속에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동기, 전류계, 전압계, 스피커. 이거는 바로 무엇을 이용한 거예요? 자기력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기력을 이용한 것으로 다시 외워볼게요. 시작. 전동기, 전류계, 전압계, 스피커. 이렇게 4개 외우세요. 아시겠죠? 이거 외우십시다.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이거 나왔었어요. 쓰고 외우기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전동기에 이렇게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인데, 자, 이제 문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구의 안전한 사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쉬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 만지지 않는다. 당연히 맞죠. 과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퓨즈를 사용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천둥번개가 칠 때에는 TV 전원 플러그를 뽑아 두어야 돼요. 전기가 흐르지 않게 해야 되니까. 여러 개의 전열기를 한 콘센트에 연결을 사용한다. 여러 개 연결하는 거 좋지 않다고 했죠. 답은 4번이 되겠죠. 이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전동기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을 이용한 전기기구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작동되는 거, 아까 전동기하고 뭐 있었어요? 전류계, 그렇죠? 전압계, 그 다음에 스피커,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는 없네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는데 이 전동기가요, 여러분 뭐냐면요. 다시 말하면 모터예요, 모터.
그럼 여러분 모터를 달아가지고 돌아가는 거는 1, 2, 3, 4번 중에 여러분 뭔지 알겠어요? 이건 상식적인 부분인데 모터 돌아가는 건 선풍기죠. 선풍기는 모터를 달아서 날개가 이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다니는 와트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 무엇이죠? 네, 답은 4번입니다. 너무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소비 전력이 100와트인 텔레비전을 3시간 시청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전력량인데요. 자, 이 전력량은 뭐라고 한다고 했죠? 제가 전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와트 곱하기 H이기 때문에 와트시라고 읽는다고 했죠. 그러면 똑같아요. 100와트를 몇 시간 사용한 거예요? 그쵸? 3시간 사용했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 300와트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저항 아래 소비 전력을 물어봤습니다. 소비 전력. 자, 그러면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쵸? 전압 곱하기 전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전압은 몇이에요? 6V, 전류는 1A. 그래서 답은 몇입니까? 6와트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0와트의 선풍기를 전격전화 220V 연결했고 30와트시의 전력량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량 그리고 시간이잖아요. 전력량은 제가 이야기했어요. 전력 곱하기 시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220V 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는 곱하는 게 전혀 없고 자, 전력량이 30와트시라고 했는데 전력이 10이었어요. 그럼 시간은 몇이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답은 몇입니까? 따라서 3시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너무 쉽죠? 여러분 조금만 알면 제가 말하는 아까 외우라고 했던 거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고 또 전력은 뭐였습니까?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두 가지만 외우면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전기 밥솥, 전기 난로 둘 다 공통적으로 지금 무엇을 내뿜고 있어? 열을 내뿜고 있어, 열. 그죠? 전기 난로도 열로 되는 거고 밥솥도 열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꽂아서 다 전기예요. 다 전기를 꽂았는데 무엇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열이 나는 거죠.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빛에너지를 내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형광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을 하는 거거나 아니면 위치를 가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그 에버랜드나 이런 데 이제 가면은 하는 기구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놀이기구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역학적 에너지에 해당을 하겠고 또 선풍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를 꽂아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되는 것은 이제 배터리 충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요 문제는요. 고졸 문제예요. 고졸 문제. 고졸 2014년도에 나왔던 문제 같아요. 자, 그래서 직선 도선에 전류를 흘려줄 때 자침의 방향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이거를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가로로 봤는데 어쨌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오른손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N극이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가리키는 N극이 아래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화살을 취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림만 보고 선생님 N극 이거 하니까 3번 아닙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3번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전류가 안 흐른 상태에 그냥 이제 놔둔 거고요. 흘렸을 때는 어떻게 되니? 라고 했기 때문에 아래 지금 아래에 있잖아요. 이 아래에 있을 때는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막 가려고 하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해서 답은 4번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전류 위에다가 만약에 나침반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위쪽에 놔두었다. 도선의 위쪽에 놔두었다. 그러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만약에 하게 되면 3번이 될 수 있겠죠. 만약 위쪽이라면 이렇게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고졸 문제입니다. 고졸 문제였는데요. 여러분, 자기장을 이제 자기력선으로 나타냈다라고 해가지고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흘렀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을 나타내는데 이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여러분 지금 전류의 방향은 이게 전류의 방향은 무조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기에서는 무엇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냐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줬어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사실은 A 아니면 C예요. 그렇죠? A 아니면 이제 C가 될 텐데 자기력선이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은 위쪽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자기력선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으면 아마 C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많은 문제들을 제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많은 문제를 살펴본 이유 알겠죠?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고 정말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문제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요.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또 많은 것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엄선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문제들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숙지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외우다시피 정말 달달달달달달 제 입에서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이 두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